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음 얘기 나눠볼 텐데 네. 가을 들어서는 또 마음을 더 한 번 더 잘 어루만져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뭐 2달밖에 안 남았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싱숭생숭한 11월이고 그렇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머물고 있는 공간과 마음의 관계? 네. 이 머물고 있는 공간과 장소가 어디인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네. 마음은 정말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영향을 받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낯선 사람들과 있을 때 우리는 살짝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 엘리베이터는 완전히 폐쇄 공간이라는 특징적인 공간인데다가 크기도 작고 네. 대부분 낯선 사람들과 함께 타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건 어색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네, 긴 시간이 아님에도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네. 층수 변화만 뚫어지게 보고 아니, 있는데요. 차라리 낯선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찌끔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또 좀 곤란해지죠. 네, 인사를 하기도 그렇고 네. 간단한 인사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하기도 그렇고 그럴 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분리수거를 잔뜩 든 상태면 또 좀 다른 느낌인데요. 이게 공간과 우리 마음은 사소한 것 같아도 사실은 엄청 영향을 많이 받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그 증거들인 겁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요, 이 공간에 대한 우리 마음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머무는 공간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루어지는 원리 자체가 사실은 주변의 환경에서 시작한다라고 봐도 되는데요. 네. 외부 환경에 대한 자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느끼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네. 우리에게 공간이라는 환경은 사실 정말 중요하잖아요. 의식주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거고 네. 이 공간은 그중에서 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필수적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기본적인 충족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위해서 좋은 공간을 찾아가기도 하고 찾으려고도 하고 네. 또 우리 마음을 고려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설계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어르신들께서 생활하시는 노인 요양시설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공간과 마음에 관한 연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약간의 치매 증세를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공간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처럼 생긴 복도형 시설에서는 자신의 방을 찾아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 한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네. 사실은 자기 방도 못 찾는다는 그런 이 주변의 말을 들을까봐 오히려 방 바깥으로 전혀 나오지 못하시거나 나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복도형 요양시설은 치매를 앓고 계신 노인분들에게 대단히 부적절한 공간 설계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요. 네. 이 공간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공간에 대한 우리 마음의 영향을 연구하는 신경 건축학이나 환경 심리학과 같은 이런 여러 학문의 융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 건축학. 네. 처음 들어보는 말이긴 한데 네. 정말
공간 그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공간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요. 수다 떠는 아줌마들처럼 웃는 새들과 누굴 애타게 찾는 것처럼 울어대는 벌레들 여전해요. 그대와 거닐었던 그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추억의 숲속길 나뭇가지 사이 숨어든 따스한 햇살 너무 푸르름이 뿜어내는 아찔한 산뜻함 여전해요. 그대와 행복했던 네, 오늘 토요일 마음 라디오 공간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치유 공간, 힐링 공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또 그런 힐링을 하기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 네. 그런 공간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고려한 설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병실의 창문으로 자연 풍경이 내다보일 때 환자들은 더 빨리 회복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이후로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건축 계획에 적극적으로 이런 특성을 반영하는 토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병원이나 공공시설에 소규모더라도 꽃이나 나무가 있는 정원을 잘 구성해 놓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네.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공간의 설계는 비단 병원과 같은 치유 공간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리를 하면서도 거실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엌의 설계가 아주 큰 행복과 만족도를 준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대면할 수 있겠군요. 요즘 아일랜드 맞아요. 식탁도 나오고 예, 부엌 네. 설계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던데 저는 이제 마주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게 독립되어서 어떤 노동을 해야 되는 공간이라기보다 네.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좀 더 큰 것 같고요. 네. 이건 소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설계된 부엌 구조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가족 구성원의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회사 사옥에 높은 직급의 이사님이나 사장님들은 굉장히 높은 층에 계시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1층에 안 계시죠? 로비층에 안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1층에는 사장님이 잘 안 계신 것 같은데. 예, 이것 또한 이유 있는 설계라고 해요. 네. 공간이 곧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네. 위계의 중요성을 굳이 말로 강조하지 않고 몸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체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일단 접근이 좀 어렵고 올라가면서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올려다 본다라는 의미도 거기 담겨 있고요. 예, 그런 설계라고 해요. 네. 그렇게 보면 참 설계할 때도 이런 것들이 다 배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퀴즈. 네. 적절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알맞은 판단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누울 자리를 봐가며 이것을 뻗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발, 2번 머리. 야, 또 이런 속담을 갖고 오셨네. 네. 적절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알맞은 판단이 중요하다. 누울 자리 봐가며 발을 뻗어. 누울 자리 봐가며 머리를 뻗어. 자, 발이 맞나요? 머리가 맞나요?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올려주세요. Romantic Sunday. It's a beautiful and shining day. 바람을 닮은 멜로디 달콤한 휘파람 소리 라라라라라라라라 All I need
상상해 day and night. Sing for this moment, sha-la-la-la, singing my love, sha-la-la-la, 어린 말꿈처럼. 네, 저희가 퀴즈 하나 내드렸는데 누울 자리를 봐가며 이것을 뻗으라. 그러니까 눈치도 좀 잘 보고 네. 적절하게 잘 판단을 하라는 얘기인데 맞아요. 뭐를 뻗으면 될까요? 네, 발을 뻗어야 되겠죠. 머리를 네. 뻗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예. 자, 그래서 공간을 잘 보고 발을 뻗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판단을 잘 하라는 얘기겠죠. 오늘은 이렇게 공간과 마음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뭐 우리가 왜 똑같은 공간이 아니라 좀 더 나은 공간을 위해서 또 주말 되면 어디로 떠나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떠나서 또 새로운 공간에 가면 마음이 또 막 넓어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네. 그런 얘기 4부에서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가 갑자기 가슴이 아픈 건 그대 내 생각하고 계신 거죠. 흐리던 하늘이 비라도 내리는 날 지나간 시간 거슬러 차라리 오세요. 내가 갑자기 네,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간과 마음에 대한 얘기.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평상시는 그다지 생각을 하지 않는, 그죠? 막상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신기하고 좀 재밌네요. 네.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다들 아실 거예요. 구글인데요. 이 구글의 사무 공간은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라는 걸로 소문이 나 있죠. 저 동영상으로 본 적 있잖아요. 놀랍죠. 너무 부럽더라. 네. 깜짝 놀라겠다. 회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하나의 또 다른 도시를 만든 듯한 느낌. 맞아요. 네. 이 자유롭고 재미있는 놀이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이 아닌 일 자체를 좀 즐기면서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결과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좀 많은 회사들이 좀 자금이 많은 회사들이겠죠. 이런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죠. 네. 거기에 좀 샘플이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학생들의 창의력 성적이 저조한 어느 교육 공간에 네. 3층에서 1층으로 곧바로 내려올 수 있는 큰 규모의 미끄럼틀을 설치를 했다고 해요. 진짜 큰 미끄럼틀이겠다. 예, 매우 이렇게 돌면서 내려올 수 있는. 예. 그랬더니 놀랍게도 학생들의 창의력뿐만 아니라 공간 지각 능력, 운동신경, 학교 성적은 물론 무엇보다 학생들 간의 사이가 많이 좋아지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사이까지 좋아졌어요? 네. 이 미끄럼틀 하나가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뭔가가 조금 더 그 즐거운 공간이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리고 흥미롭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좀 뭐랄까 색다른 어떤 체험을 맞아요.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 집에서 이런 거 진짜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맞아요. 이 자체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예, 협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층간 소음도 걱정이 네. 돼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예, 많기는 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놀이터에 자주 데리고 나가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한 바퀴 돌고 내려오려면은 이게 예. 방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평수가 넓어야 돼. 근데 아이 입장에서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이
덴마크에 있는 레고 회사는 계단이 아니라 실제로 미끄럼틀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 놀이에 초점이 맞추어진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덕분에 재미와 창의력, 혁신을 기반으로 일을 하고 또 디자인할 수 있는 여건을 회사의 공간이 이 형성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공간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 재밌는 결과들. 요것도 재밌는데 또 더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결과들인데요. 천장이 높은 공간이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이거는 좀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네네네. 네, 많은 들었어요. 분들이 아실 네. 텐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요. 기원인데 소아마비 백신의 개발자로 유명한 미국의 면역학자 조너트 솔크라는 박사는요. 네. 그 공로로 미국 샌디에고 근처에 자신의 이름을 딴 생명과학 연구소를 짓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최고 건축가였던 루이스 칸이라는 교수에게 건물 디자인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네. 이 솔크는 칸에게 수년간 씨름하던 소아마비 백신 아이디어가 연구실에서는 잘 생각이 안 나다가 천장이 굉장히 높은 13세기 수도원 성당 안에서 불현듯 떠올랐다는 걸 기억을 한 거예요. 이 천장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다고 고백을 했죠. 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딴 연구소는 천장이 높게 설계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수도원 성당과 관계가 있었구나. 이 말이. 그렇죠. 높은 예. 천장. 네. 보통 대부분의 건물의 실내 천장 높이는 한 2.4m에서 높으면 2.7m 안팎인데 네. 솔크의 연구소는 3m가 넘어가게끔 지어졌고요. 당시로서는 연구소 중에 천장이 가장 높은 연구소가 됐다고 해요. 그 이후에 그 연구소에서 놀랍게도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배출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이 다양한 타입의 구조가 우리의 마음과 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례인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너무 높은 천장은 또 창의력을 주긴 하지만 집중력에는 좀 일반적인 천장 높이가 훨씬 더 좋다 이런 네. 연구도 나오고 있다니까요. 네. 이 적정한 어떤 높이가 중요한 건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애들마다 또 다르니까. 네, 맞아요. 그죠? 예, 개인차는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자기를 감싸주는 공간을 선호하는 애들이 있고 네. 또 좀 더 확 펼쳐진 공간을 선호하는 애들이 있고 키워보면 또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마음과 관계돼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조금 실천해 보면 훨씬 좋긴 할 것 같아요. 네. 이 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도 공간이 주는 마음의 영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나는 어떤 공간에서 행복하고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안식을 얻는가를 찾아보고 실천해 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게 꼭 거창하지 않아도 작은 변화도 충분히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소파의 위치나 책상 위치 하나를 좀 옮겨줘 봐도 기분이 많이 달라지고요. 네. 또 마음이 변화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만 어떤 편이세요? 네. 자주 이렇게 바꾸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한번 바꾸면 계속? 저는 최근에 이제 제 얘기인데 네. 창가 쪽에 제가 침대를 두고 있다가 여름을 지나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너무 좀 비효율적인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에어컨을 많이 틀어야 네. 되고 그래서 겨울엔 또 춥고. 예, 책상의 위치와 침대의 위치를 좀 바꿔봤어요. 네. 처음에는 책상이 이제 거실 좀 중간쯤에 저는 두고 네. 일을 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그걸 네. 바꿨더니 제가 생활을 너무 침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애써 바꿨더니 그 창가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거실 한가운데 있는 침대에 네, 구르면서 자꾸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꾸는 에피소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정한 어떤 내 패턴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네. 이 공간 배치를 잘 하면 또 삶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네요. 편안한 침대가 계속 내 눈앞에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셨구나. 네.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딜 가셔서 또 공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제안 드리는데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마트의 계산대 근처에는 음. 왜 하필 아이들의 키높이의 작은 사탕이나 과자가 전시돼 있는지. 예, 이거는 뭐 이유가 있겠죠. 네네. 이 줄 서 있다가 네. 애가 사달라고 해서 추가를 하라. 추가하는 경우 꽤 있거든요. 좀 많아요. 깜빡한 게 꼭 거기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되는 네. 경우들. 또 백화점에는 왜 창문과 시계가 없고 차분한 음악이 깔리는지, 마음을 급하게 하는 음악이 깔리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는지 이런 건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재밌는 얘기는 골프장 같은 경우 네. 우리를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에 갖다 놓는 듯한 느낌을 들게끔 설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오. 이게 원시 시대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원시 시대 본능 욕구까지 생각을 해서. 네. 야. 그래서 경쟁도 하고 음. 협력도 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역세권이나 학군, 투자 가치 이런 거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네. 공간 속에 놓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희 애들을 보면 갑자기 공간학교 생각나는데 방에 분명히 책상이 있고 다 있는데 네. 자꾸만 식탁에서 공부를 해요. 그렇죠. 아니 거기 의자도 집중 잘 되는 의자라고 새로 사주고 했는데도 자꾸만 나와요. 네. 어쩌면 공부를 하는 공간이 좀 넓고 음. 개방돼 있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방은 그쵸 식탁에 있는 것보다 좁죠. 네. 아이들은 집중해서 공부하면 내면적으로 좀 외로움을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학교 성적이 좋고 네.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네. 거실에 책상이나 서재를 두고 음. 온 가족이 함께 공부하는 집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좀 있지 그런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저는 그러면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에 맞아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텔레비전도 못 켜고. 예, 예. 시험 기간만 되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은 그렇게 애들 방은 크지가 않으니까 옆에 침대가 있어서 자꾸 눕게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그리고 그 정막이 좀 외롭기도 네. 하고 그걸 싸워서 혼자 공부를 해내야 되는데 되니까. 그만큼의 이제 힘은 좀 네. 없는 거예요. 참, 예, 나는 그래서 책상도 하나 없는데 식탁에 나온다. 식탁에 이해가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애들이. 예, 그리고요. 네, 이거 내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공간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런 공간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계신 공간에 작은 변화를 조금씩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스스로 공간을 통한 행복을 찾아서 네. 즐겁게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크지 않은 공간이라도 딱 내 공간이 딱 마련돼 있고 거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진짜 행복을 느끼는데 참 예, 좋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죠? 독립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처음 내 방이 생겼을 때 그 맞아요. 감회 같은 거 이런 건 잊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 형제가 같이 쓰다가 독립적인 내 방이 네. 생겼을 때 네. 왠지 성적도 오를 것 같고 공부도 많이 할 것 같고 맞아. 했던 그런 기분들을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남동생만 두려워가지고 처음 이제 남동생과 분리돼서 제 방이 생겼을 때 네.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때 침대를 새로 절 먼저 사주셨는데 와, 애들이 남동생 애들이 그냥 잠옷 안 입고 그냥 옷 입고 와서 자기 막 거기에 자꾸만 그런 거 막 못하게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예. 아, 맞아요. 공간이 주는 행복감이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네요. 왜 너와 난 만났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같은 눈빛으로 왜 우린 이별했을까 사랑도 잘 모르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때와 같은 마음일까 숨은 쉬듯이 네가 내 옆에 있는 게 당연해서 돌아서는 널 보면 가슴이 멍멍 자, 그러면 마지막 코너 속의 코너.
오늘도 재미난 얘기 들어볼게요. 어떤 네. 얘기입니까? 네,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요. 네. 이 애니메이션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이 애니메이션을 꼽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집과 공간에 대한 이 원고를 정리를 하면서 내내 떠올랐던 영화인데요. 2009년에 개봉했으니까 좀 오래됐긴 했지만 네. 다들 아실걸요? 애니메이션 업입니다. 아, 그 할아버지랑 이 열풍선 풍선, 타고 맞아요. 올라가는 예, 그 예. 그림 생각이 나네요. 네, 그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포스터는 아시는데 네. 이제 내용을 잘 내용은 모르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네.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평생 모험을 꿈꾸시던 칼 할아버지의 모험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다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지키기 위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네. 이 지역의 도시가 발전하면서 그 공간에 아파트를 짓기를 원하고 집이 없어질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이 칼 할아버지는 집도 지키고 요양원에도 가지 않는 방법을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다가 풍선을 달아서 타고 날아가는 포스터 이걸 이제 만들게 되는 이 과정인데 네. 풍선을 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더빙 버전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이 주인공 칼의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순재 배우님이세요. 네. 그래서 들어보시면 목소리도 반갑고 내용도 재밌고 하실 테니까요. 주말에 가족과 함께 감상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 추천 주말에 또 즐길 거리까지 주셨어요. 좋은 영화 애니메이션 업입니다. 선생님 애니메이션 참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 상상력이 너무 좋아요, 저는. 맞아. 자, 오늘도 재미난 얘기 함께했고요. 다음 주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에스파의 슈퍼노바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I'm like some kind of supernova. Watch out, look at me go. 힘이 좀 boy. 빛의 core, so high. 문이 열려. 서로의 존재를 느껴. 마치 디스코드. 날 닮은 너 누구야? Drop. 사건은 다가와. 거세게 가져가. that tick 감히 건드리지 못할걸 누구도 말야 지금 내 안에선 supernova